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연금은 어떻게든 지급되겠지. 그래도 차라리 지금 좀 돈을 더 모은 다음에 은퇴할 때쯤 좋은 투자처를 찾아보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도 리스크를 미리 알려주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안일하게 받아들인다면 은퇴 후 생활은 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인재정보험의 최준호입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 은퇴 후에 소셜연금으로는 생활이 부족하실 것을 알면서도 현재 생활에서 따로 은퇴 후 생활비를 준비하기 위해 연금을 마련하시기 어려워하시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혹은 소셜연금 이외에 본인이 모아두신 은행 자산이 있으셔서 생활하는데 걱정이 없으셨는데 점점 더 급격하게 인상되어가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또한 있으신데요. 오늘은 이러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내용을 준비해봤으니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내용이시겠지만 소셜연금이 고갈될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죠.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2034년까지는 연금 지급이 가능하겠으나 그 이후에는 전체 금액에서 81% 정도만 연금액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을 전했죠. 소셜 시큐리티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이기에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연금은 어떻게든 지급되겠지. 그래도 차라리 지금 좀 돈을 더 모은 다음에 은퇴할 때쯤 좋은 투자처를 찾아보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도 리스크를 미리 알려주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안일하게 받아들인다면 은퇴 후 생활은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빚을 내서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현재 재정 상황을 점검하여 조금씩 준비를 시작하셔야 된다가 주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 번 지난 영상들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본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의료비, 비상금, 생활비 등을 잘 분배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다 보면 또 한 가지 부분에 고민만 하시다가 준비를 포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퇴 후 소셜연금과 함께 생활비를 준비하는 방법들은 다양한데 그중 401k에서 인출하시는 분, 부동산 수익 혹은 렌탈 인컴으로 생활하시는 분, 은행 현금을 인출하여 생활하시는 분, 배당받아서 생활하시는 분 등 이렇게 다양하신데, 유독 어뉴이티, 즉 보험 상품을 통해 준비를 하시는 부분은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은행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강하신데 보험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인 부분이 많으신 걸로 느껴집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지만 보험 에이전트들에 대한 불신, 그리고 보험회사의 지급 관련 내용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신뢰에 대한 문제겠죠. 대부분 손님들 케이스를 리뷰하거나 대화를 나눠보면 보험회사에서 제공해준 서류를 봤을 때 잘못된 내용들이 크게 없을 때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게 가입하셨던 당시 에이전트 분께 내용을 잘 전달받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알려주지 않는 내용이다, 그래서 보험 상품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품이다, 믿을 수가 없다로 이어지는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보험은 필요한 상품입니다. 그런데 가입시켜주는 사람을 신뢰를 못하겠다가 대부분이실 텐데,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상품을 가입 못하시지 마시고 그 증거로 바탕이 된 자료를 믿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하셔서 본인과 가족을 위한 생활의 프로텍션 및 안정적인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으니, 적어도 저희 미래인재정보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저를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저를 믿으시지도 마시고 제가 언급해드리는 내용과 함께 보여드리는 자료를 보고 그 부분을 믿고 현명한 재정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 중 크게 두 가지만 알려드리고 내용을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은행은 FDIC를 통해 자산을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보험 상품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보험 상품 또한 보호를 받습니다. 단 그게 FDIC가 아닌 각 주별로 개런티 어소시에이션을 통해 본인의 상품 자산 가치에 따라 보호받는 기준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한 지역을 보여드리자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캘리포니아 라이프 헬스 앤 인슈런스 개런티 어소시에이션을 통해 만약 보험회사가 망할 경우 은행처럼 전체 금액이 커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의 경우 본인의 사망보상금의 80%,
즉 최대 30만 불까지 보장을 해드리며 Net Cash Surrender Value 또한 폴리시의 80%, 즉 최대 10만 불까지 밸류를 보장해드립니다. 어뉴이티의 경우 또한 Net Cash Surrender Value의 80%, 즉 최대 25만 불까지 보장해드림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보험회사가 큰 회사인지 재정 건전성은 괜찮은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이게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자산보다도 프로텍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관리를 해드리는 모든 손님들은 항상 재정 건전성이 튼실하고 큰 회사들을 선별하여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 회사만을 언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직접 자료를 제공해서 본인이 궁금하실 회사에 대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서 내용이 벗어나서 좀 돌아오긴 했지만 이 부분이 이해가 가셔야 여러분들께서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에이전트의 신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봤고요. 이제 신뢰가 좀 생기셨다면 여러분들의 재정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실 시간입니다. 은퇴를 해서도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이 준비가 되었는가? 은행에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하다 보면 언젠가 현금 흐름이 고갈되고 401k로 모아두었던 자산도 언젠가 인출하면 고갈되는 이 자산들에 대해 어떻게 하실지 모르셨다면 지금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35만 불 정도 자금을 준비하실 수 있는 59세 남성분을 대상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일을 하시고 계시고 7년 정도 일을 더 하실 것으로 계획 중이셔서 7년 후인 66세 때부터 연금을 찾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을 때 66세 때부터 살아계시는 평생 동안 받게 되시는 연금은 매년 44,388불씩 받게 되실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께서 혼자만 연금을 받는 게 아니라 만약 본인이 사망하거나 혹은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즉 둘 중에 한 분이 먼저 사망을 하셔도 나머지 한 분이 계속해서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연금을 준비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두 분 모두를 위한 준비가 되기 때문에 연금액이 좀 더 낮아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성분이 59세, 배우자분께서는 62세이신 경우 7년 후에 연금을 수령하신다고 하시는 조건을 똑같이 적용하면 연금은 매년 평생 동안 41,389불씩 받게 되시는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는 68세이신 여성분께서 401k로 모아두신 일부 금액 중 60만 불을 소셜연금액을 최대 받으실 수 있으신 나이인 70세 때부터 연금을 똑같이 받으시겠다라는 가정으로 즉 2년 뒤에부터 찾아서 연금을 받을 때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 알아보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년 뒤인 70세 때부터 매년 평생 동안 받으시게 되는 금액은 58,410불로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2세이신 여성분께서 80만 불을 은행 CD에서 모아두신 걸 어뉴이티로 옮겨서 가입 후 즉시 바로 연금을 받길 원하실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매년 평생 68,728불씩 받으시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개런티로 적용이 되며 연금의 액수를 어떻게 하면 많이 받고 어떻게 하면 적게 받느냐에 대한 차이는 얼마 동안 어뉴이티에 거치를 하였고 현재 본인의 나이는 어떠한지 그리고 혼자 연금을 받으시는지 두 분이서 같이 연금을 받으시는지에 따라 다른 점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잠시 언급했을 때 401k로 모아두었던 자산도 언젠가 인출하면 고갈된다라는 말에 대해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부분도 정리를 하자면 어떠한 방식으로 인출을 하시는지에 따라 당연히 고갈이 안 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안전자산에 또 많이 옮겨 놓으신다면 오히려 인출하신 것보다 자산이 증가하거나 혹은 같아지실 수 있는 찬스가 있으실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언제나 리스크를 생각해야죠. 자산이 자랄 때도 있지만 줄어들 때도 있을 텐데 줄어든 자산에서 인출을 평소처럼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 본다면 리스크 준비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와 같이 어뉴이티와 같은 꾸준한 현금 흐름이 필요한 대상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위해 말씀드린 것이니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연금 준비하는 방법을 오늘 같이 소개해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 이 부분은 따로 다시 준비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다음 영상에 더 알차게 준비하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더 퀄리티 있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